이 장에서 조금 느꼈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지금 내가 행동을 할 때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흘러갈 때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시장을 이어지면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 중급반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투자금에 맞는 앞마당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현재 자금이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이 1억 7천만 원 있는 불인입니다. 원래 내년 하반기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자 서울 수도권 사급지를 앞마당으로 만들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며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으로 현재 사급지는 힘들 것 같고 즉 앞마당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자금으로 현재 수도권 어느 지역으로 앞마당을 만들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 군데는 앞마당 만들고 바로 투자하려고요. 아니면 지방을 가야 할지는지도 살짝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금액만 다 알고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일단 지방을 가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수도권에 먼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억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마당을 만들 때도 어떻게 좀 만들면 좀 좋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서울 지역별 투자금 규모를 한번 나타내봤어요. 지금 이 지표는 부동산 지인에서 평당 가격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가공을 한 거고 기준 자체가 토요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24평과 33평을 가지고 왔는데 강남구부터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도봉구까지 다 나타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서울 쪽으로 볼 때는 일단 20평대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평대 기준으로 서울 1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봤을 때 10억이 넘는 투자금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2군이라고 하는 성동구부터는 그래도 7억대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송파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0억대 투자금이 필요해요. 이 투자금이 필요한 이유가 기존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매매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데 전세가도 오르긴 올라. 근데 그 오르는 전세가가 매매가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24평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서울 1군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4억 정도, 15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울의 2군의 3군, 성동구, 양천구, 광진구, 마포구, 강동, 영등포구, 동작구, 중구, 종로구까지 봤을 때 4억에서 7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마포구까지 하게 되면 6억에서 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동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광진구, 마포구, 물론 지역별로 마포구에서도 좀 상암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어 투자금. 그리고 양천구에서도 신정, 목동, 신시가지를 제외하고 나서 신정동이나 신월동에 가게 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투자금은 필요하다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억에 7억 정도, 강동구, 영등포구, 동작구, 종로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중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4억에서 5억대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4군에서 5군 정도라고 하는 지역들 금천구가 가장 적게 들어가요. 지금 거의 2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2억대에서 서대문구, 강서구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3억대 정도의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다, 3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서대문 정도까지 해서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파볼 것 같아요. 이 아래쪽.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고 한다면 저는 서대문구 정도, 그러니까 서울 사급지 정도까지 하나, 그리고 수도권 사급지까지 해가지고 하나,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곳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군데를 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3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서대문을 볼 것 같아요. 또는 동대문. 이렇게 하는 사급지 위주로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시킨다면 여기는 경기도 사급지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둔다면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급지인 3급지에서도 조금은 구축 위주로 볼 것 같아요. 입지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구축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그래도 급지가 좋기 때문에 입지가 그래도 꽤 안 좋은 것 중에서도 괜찮은 곳이 있다면 저는 여기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앞마당을 늘려보도록 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약 진짜 투자를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없앨 것 같아요. 이걸 없애고 여기에 사급지에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급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급지에 2개 정도를 만들고 그리고 경기도 사급지에 하나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 금액에 맞는 그 지역을 이제 인정하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를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투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로 가면 좋겠구나. 그래서 서울에 투자를 진행하려면 결국 2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사급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는 어때요? 경기도는 이래요. 지금 과천시는 살짝 좀 어나더 클래스라고 할게요. 여기는 9억 6천이 들어가요. 투자금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봐도 거의 1급지랑 1군이랑 비슷한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좀 오르는 폭이 주춤하지만 그 직전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성남시의 분당구랑 수정구예요. 여기가 4억대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하남시라든지 동안구, 중원구, 평촌이죠. 중원구랑 그리고 광명시, 수지구, 구리시, 영통구, 의왕, 팔달, 수원까지 여기까지가 2억대 투자금 정도로 이제 접근이 가능해요. 그 이 아래쪽인 부천부터 시작해서 안양, 마랑구, 장안구, 군포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 5급지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들은 1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자, 그리고 이 아래쪽은 1억 2억인데 우리가 만약에 수도권에 경기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봐주면 좋냐? 저는 여기서부터 볼 것 같아요. 2억대. 왜냐면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1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억대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1억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먼저 봐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조금 전에 이 질문자께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1억 7천 정도 있다고 했어요. 1억 7천. 그래서 1억 7천 정도 어디를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1억 7천이면 어디랑 가장 맞아떨어져요? 딱 보게 되면 그래도 만항구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1억 6,416만 원. 만항구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럼 만항구를 투자를 할 것인가? 뭐 투자금이 맞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평균 투자금보다 조금은 더 높은 데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그래도 플러스 5천에서 1억 정도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투자금에서 이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 만항구의 24평 투자금이 1억 6천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아파트, 그리고 용인 수지구라고 할게요. 용인 수지구라고 한다면 24평에 투자금이 2억 천 정도가 들어가요. 좀 전에 봤을 때 2억 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 한 4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싼 지역, 5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싼 지역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지역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투자금의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아파트가 석수에 있는 석수 관악역 있죠. 여기 위치에 있는 석수 이편한 세상 아파트예요. 여기 2002년식의 1908세대 대단지 아파트고 여기서 도보로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봤을 때 여기 신봉마을이 있어요. 이제 수지구청역이 여기 있고 그리고 성북역이 여기 있고 성북역 대장 롯데캐슬 올타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롯데캐슬이. 그리고 수지구청역 앞쪽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 단지들이 이렇게 뭉쳐서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봉동 쪽에 이제 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언덕이에요. 언덕에 대단지. 그러니까 큰 평형의 단지들이 조금 많이 위치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봉자의 LG자입니다. 신봉마을의 LG자이. 여기 2004년식의 1990세대예요. 세대 수도 비슷하고 연식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만약 이 두 개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사시겠습니까? 석수 이편한 데를 사시겠습니까? 신봉마을을 사시겠습니까? 여기는 1호선 라인이고요. 여기는 신분당선 라인이에요. 일단 노선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 신분당선 라인이 좀 더 괜찮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수지가 만항구보다는 좀 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투자금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억 6천이고 여기가 2억 천이기 때문에 내 투자금은 안 돼요. 저는 1억 7천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봤더니 매매 가격이 5억 천이에요. 신봉마을 같은 경우는 매매가 6억 8천이에요. 그래서 5억 천, 6억 8천 매매 가격 자체는 1억 7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전세가 여기가 3억 5천입니다. 1억 6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층에 하나밖에 없었고 저층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저층이 3억 5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6천보다는 조금 더 줄여 나갈 수 있겠죠. 반면 신봉마을 LG자이는 어떨까요? 여기 참고 전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가져왔는데 실거래가를 봤더니 2025년 7월에 5억 3천에 거래가 돼요. 그럼 5억 3천에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투자금 얼마예요? 1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억 7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저는 신봉마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지를 조금 더 높여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투자금을 조금 더 높은 투자금을 가진 지역까지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격이 지금 내려갔을 때는 거의 엇비슷한 가격까지 내려갔지만 여기 붙었을 때도 있었어요. 붙었을 때 누구는 이편한 세상을 선택했을 거고 누구는 LG자이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올라갔을 때 어때요? 이게 거의 1억 5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거의 올라오지 못했어요. 속수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와 있는 추세고 지금 여기도 전고점까지는 아직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둘 중에 오른다면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 했을 때 저는 신봉마을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투자금이라면 조금 더 좋은 지역을 보고 좀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앞마당을 늘려나가시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1억 7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앞마당 중에서 저라면 여기까지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딱 맞게 한다면 이 언저리에서 찾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언저리 찾아도 언저리에서 많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연식을 조금 더 좋은 걸로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데를 좋은 급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축이지만 입지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은 급지에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역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인데 앞에서 시계열도 보여드렸듯이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수도권에서 순위로 좀 흐름이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공급이 있을 때 매매랑 전세랑 같이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매매가 이렇게 좀 주춤해요. 그러면 보통 수도권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좋은 아파트는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덜 좋은 아파트들은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매매를 같이 끌고 당기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오히려 수도권보다 전세가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투자금으로 봤을 때 2억이 넘어가는 곳은 한 군데, 수령대 기준으로 해서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수영구. 오늘 신축 아파트들,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 해가지고 조금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운대구도 1억 7,900 거의 1억 8천 정도에 들어가는 금액이죠. 30평대로 봤을 때는 여기가 2억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연수구 쪽, 여기가 송도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서구, 부평구 여기까지 1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대구라고 한다면 수성구, 중구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구라든지 동구라든지 그리고 달서구 같은 데도 선호하는데 특히나 동구 같은 곳, 서구 같은 곳에는 신축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조금 전체적인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서구와 유성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구예요. 서구에 둔산동이 있거든요. 근데 둔산동이 있는 서구보다 유성구가 더 비싼 이유는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만약 서구가 재건축이 되거나 해가지고 새로 아파트가 올라오게 되다 새 아파트가 그러면 아마도 서구가 입지적으로 압도적으로 1등이 될 대전 주변에서는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종도 집값도 비싸고 괜찮은 동네인데 세종에서 이제 살다가 아들이 학년기가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여기 둔산동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전 서구에 있는 곳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학군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남구랑 동구랑 강세예요. 여기가 이제 5천만 원대. 그리고 서구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대. 광산구가 4천만 원대인데 거의 5천만 원에 가깝죠. 그리고 북구가 3천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남구가 30평대가 1억 정도 투자금은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구 이 순서가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구 순이거든요. 그래서 남구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남구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남구가 이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중구라든지 북구라든지 동구 같은 곳도 조금 신축 위주로 봐주신다면 저는 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그래도 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부산이에요. 부산. 울산이 가장 좋은데 울산에 이제 거의 만나서 가격을 좀 치고 올렸어요. 울산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울산 다음에 그 시장에 바람이 올 수 있는 곳은 부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산도 지금 전세가 싹 없어지고 있으면서 전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좀 고점을 찍는 애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투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부산 다음에 오는 곳은 어딜까요? 대구예요, 대구. 대구는 근데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좀 많아요. 공급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정말 싸요, 가격은. 근데 정말 싼데 전세값도 싸거든요. 근데 전세값도 싸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세가 맞느냐? 아니요. 전세도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올라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물론 지금도 대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은 내가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다면 대구 투자 괜찮습니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이 좀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은 이제 조금은 공급이 조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좋은 곳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후순위인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수도권에 먼저 좀 봐주시고 난 다음에 인천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가 부평구거든요. 저는 인천에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부천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부평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조금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 부평 이렇게 세트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 2억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이 정도가 1, 2억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30평대로 가게 되면 남구, 금정구, 서구, 그리고 강서구, 진구까지 동구까지도 같이 1억대가 되는데 여기서 먼저 보시고 그다음 내가 투자금이 1억이 아니라 나는 좀 소액으로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남구부터 좀 아래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구의 공급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구 근처에서 많이 투자한다. 가격은 정말 괜찮은데 남구 근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공급을 좀 잘 피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을 늘린다든지 또는 그 계약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좀 적은 곳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운대구, 수영구를 투자를 못한다고 해도 동래구, 연제구 그리고 남구, 금정구 이런 데도 괜찮거든요. 여기까지도 싹 다 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대구를 보더라도 수성구, 중구 너무 좋죠. 근데 여기 투자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달서구라든지 동구 정도까지는 꼭 보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은 서구랑 유성구는 필수 임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다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난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들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까지 다 봉선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수원지구까지 다 보시고 나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좀 닿기 때문에 남구, 중구를 묶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북구, 동구를 좀 묶어서 봐주세요. 다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곳을 타겟 잡았다면 최소한 2개구 또는 3개구를 꼭 보셔가지고 그중에서 좋은 아파트를 골라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 역시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 청주 인구수를 50만 전후까지 해가지고 본 거예요. 인구수가 중요한 게 그 인구수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받쳐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공급이 생기더라도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인구수에 맞게끔 이제 이곳 정도는 꼭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소지역들을 나타내 곳입니다. 그래서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 구미, 원주, 아산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창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인구가 많은 곳이 청주인데 가격을 보게 되면 청주보다 천안이 보세요. 여기 봤을 때 서북구가 2억이에요. 매매가가. 그런데 청주는 어때요? 1억 9천이에요. 분명히 여기가 흥덕구는 2억 3천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천안이 좋냐? 또는 청주가 좋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둘 중에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천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청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희 손이 너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헷갈려서 그런 거겠죠? 천안이 조금 더 많기는 했는데 저는 천안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장 아파트 가격을 보면 돼요.
왜냐면 아까 수요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수요를 말씀드렸던 건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거는 결국 여기에서 내가 이 정도만큼 돈을 내고라도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 자체에서 이 정도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불당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천안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천안보다 청주가 더 많은데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은 거의 한 몸이야. 천안 플러스 아산이. 그래서 이렇게 인구를 합치게 되면 청주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천안이 지금은 아직까지 공급이 아산까지 가지고 공급이 많이 있지만 공급이 조금 사라지게 된다면 그래도 여기 또한 너무 좋고 청주도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곳 모두가 공급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그래도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곳들이 창원에 있는 의창구나 성산구 쪽. 여기가 그래도 꽤 많은 1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건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흥덕구라든지 흥덕구가 이제 거의 5천만 원 정도 되는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2천만 원대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3, 4천만 원 정도. 실제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 청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리미엄이 거의 없게 들어가는 경우, 프리미엄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돈이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매매랑 전세랑 거의 비슷한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런 아파트 투자를 할 때는 지금 가격이 전체로 많이 내려간 아파트잖아요. 매매 전세 차이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전체로 다 싸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소도시뿐만이 아니에요. 광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1,000만 원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더라도 좋은 걸 사는 게, 내가 금액적으로만 가능하다면 1,000만 원 더 비싸게 주더라도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보세요. 가격이 2억 2천, 2억이에요. 덕진구가 2억 2천, 완산구가 2억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서북구보다 덕진구는 비싸요. 그리고 청주에 있는 흥덕구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덕진구는. 그리고 창원에 비해서 합구랑 회문구보다는 더 비싼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주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주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락장 때 많이 내리질 않았어요. 왜냐면 공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받쳐주는 거예요. 전세가가 받쳐주다 보니까 아파트가 내리더라도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다가 다시 또 상승세를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의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 가격을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주가 싸지 않으니까 내리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으니까. 밑에서 받쳐준 지지선이 워낙에 견고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혹시 전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전주를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하고 도종으로 가서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주가 싸진 않은 상태니까. 근데 지금 지방을 봤을 때는 싼 게 많으니까. 오히려 전주에서 광역시 같은 걸로 갈아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도, 포항 같은 경우도, 구미 같은 경우도, 원주, 아산, 여기도 공급이 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다만 공급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중소도시와 광역시가 있어요. 그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어디부터 가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어디 먼저 가라고 할까요? 그래도 광역시예요. 그럼 여기에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역시를 먼저 가서 광역시에서 먼저 물건을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광역시에 이런 물건 찾을 수 있잖아요. 중소도시 가면 진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좋은 아파트가 거의 3, 4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중소도시에 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찾으시고 여기를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먼저 광역시를 먼저 가서 찾아보시고, 그게 진짜 내가 못 찾겠다고 한다면 그때 중소도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크 테크라고 했는데 결국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 공급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그 공급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적정 공급 대비 비율 자체가 너무 적거든요. 경기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26년 없어요. 2027년에도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랑 하게 되면 그래도 부족한 면으로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부족해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 2025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들어왔고 2026년, 2027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는 조금 있지만 26년, 27년에 거의 없죠. 그래서 올해 내년 정도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구가 이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울산에 보게 되면 울산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가 1년 정도 더 빨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먼저 좀 기회가 왔고 그 다음이 부산, 그 다음 대구, 이런 식으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 물론 전세 해소가 되는 걸 보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급이 다 없어지는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떤 순서로 다가오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좀 많고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거의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아예 없지는 않은데 틈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가 꾸준히 좀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만큼의 공급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가 진짜 공급 관리 잘하는 게 거의 100%에서 왔다 갔다 정도예요. 진짜 많아졌다가 많이 없었다가 아니라 거의 적당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원 보세요. 그래서 요새 창원에 관심 많이 가지는 것도 지금 2026년에 어때요? 39%. 2027년에 없어요, 거의. 이러다 보니까 창원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주는 어때요? 계속해서 공급이 있어요. 천안은 내년이랑 이제 올해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 내후년은 그래도 괜찮은데 천안과 한 몸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아산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천안 아산 쪽에 공급이 또 몰리다 보니까 이걸 항상 조심해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는 어때요? 2023년부터 계속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매매가 떨어지고 싶어도 전세가가 전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매매가 너 이만큼 왔니? 그럼 우리 전세에서 몇 명 매매로 보낼게. 매매로 타고 매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김해가 진짜 싸요. 싼데 공급이 계속해서 많았어가지고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까지가 거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고 있어요. 근데 김해라는 지역 특징이 이렇게 있거든요. 김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양옆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창원이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서구라는 이런 데 공급이 생기면 또 여기 영향을 받고 여기 상상구에 또 공급이 생기면 여기 영향이 좀 바다에 껴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더 좋은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양옆이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분산이 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도 공급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싸기는 하지만 투자를 할 때 그 리스크를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미 같은 경우는 올해로서 좀 끝났고 내년 내후년에는 좀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공급에 너무 전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가 쑥 떨어지면 매매는 또 전세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는 꼭 체크를 하시고 이걸 보는 이유 자체가 25년도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할 때 내가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언제 2025년도에 계약하고 나면 언제 또 재계약을 해요? 27년. 이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역전세 맞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이때 공급이 많아요. 예를 들어 대전을 샀어요. 근데 2027년에 공급이 또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전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리스크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이 갑자기 수도권이 막 다 좋아지니까 지방까지 그 흐름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많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 27년도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29년도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2026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2028년도를 몰라요. 잘. 그러면 이 시점에 맞게끔 계속해서 공급 봐주면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이걸 체크를 해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리스트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건 부동산 지인에 가게 되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 데이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산 재배치를 하는 방법이에요. 네, 영옥이 자산 재배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0대 여성 싱글이고 현재 전세 1억 5천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받지 않고 오롯이 현금입니다. 부모님 도움 좀 받았습니다. 전세금 제외 종잣돈은 9월 기준 1억 1천이었습니다. 본가에서 투자를 하면 좋았겠지만 본가에서 아파트 한 채와 맹지 주택 한 채가 있어 세채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어 독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투자를 생각하지 않고 멍청하게 전세에 먼저 들어와 버린 게 솔직히 후회되는 상황입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을 구하다 보니 안전을 최우선, 이거 맞아요.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전세금이 올라도 덜컥 들어와 버렸습니다. 일단 부천과 3번이 1억대로 어떻게든 가능할 것 같은데 투자금이 줄어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혹은 현재 전세금을 대출로 일부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반전세라 월세는 19만 원 내고 있고 현재 2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어서 대출금이 추가로 붙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투자 실력도 없는 제가 자산 대비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수도권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면 포기하고 지방에 가는 게 낫겠죠. 코로나 걸렸다고 하네요. 많이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끈가 안 누워있다 보니 보는 네, 그래도 얼마나 대단해요. 아픈데도 이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지 말라는 책을 읽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전세가 있어요. 전세금. 전세금이 1억 5천인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은 돈, 종잣돈이 1억 1천이에요. 이거죠. 여기서 돈을 조금 더 가져오고 싶은데 이걸 가져와도 되는지, 또는 이걸로 투자를 하고 내가 실력이 쌓였을 때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빼가지고 이걸 더 보태서 해야 되는지, 진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일단 먼저 자산 대비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데로 갈아타고 싶으니까 먼저 이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모은 돈으로 먼저 투자를 하나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억 천 정도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리고 보면 부천과 3번이 1억대로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신 거예요. 자, 저는 부천이라든지 또는 3번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수원까지 추가를 할게요. 수원 정도에서 1억 천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여기를 투자를 한 채를 해두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1년에 모일 수 있는 돈이 250만 원 정도가 돼요. 250만 원. 25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돼요. 그럼 내가 만약 전세금을 빼게 되면 1억 8천이 되는 거거든요. 전세금을 빼게 되면. 그럼 그 돈 또한 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걸 투자를 진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돈이 만약에 내가 좀 더 실력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모아가지고 내가 돈을 합쳐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부채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부천 3번에 예를 들면 1억 천 정도면 아마 5억의 사업돈은 뭐 이 정도 집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1억 8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가 잘 사게 되면 7억에 5억짜리 집 정도를 살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 돈이 되게 되면 이 두 개 자산만 12억이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이걸로만 순자산이 3억 정도 되는데 아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순자산 금액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분류하는데 시기가 있는데, 지금 처음엔 좋은 집을 많이 사라고 하다 보니까 좋은 집 사려고 한다면 이 돈을 빼야 돼. 근데 돈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력이 있을 때 돈을 빼야 돼요. 실력이 없는데 돈을 빼잖아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조급함. 진짜 조급해져 정말. 왜냐면 돈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라도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살 수 있는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아예 사지를 못해요. 아예 내가 처음부터 전세금은 5천만 원에
이제 이 돈 그냥 1억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2억 천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일단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오히려 후자로 해가지고 한 채를 매수하는 실력을 경험을 쌓고 그 다음 투자로 나아가는 게 좋고, 그래서 지방하는보다는 저는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자산 재배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참고로 저는 자산 재배치를 투자를 몇 채를 하고 나서 자산 재배치를 했을까요? 3채 정도 하고 자산 재배치를 한 것 같아요. 3채에서 5채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나 이거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산 재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이거예요. 제가 자산 재배치를 했던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투자로 내가 돈 잃지 않겠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진짜 내가 잃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요. 그 이유는 이제 가족들의 거주 및 금전적인 부분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가족들의 동의도 구해야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자산 재배치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혼자 하면 좋은데, 가족이 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우리 지금 이 집을 빼고 돈을 빼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니? 라고 물어봐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월세에 대한 허들이 강해요.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 처음에 월세로 가자고 했을 때 조금 놀라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월세까지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설득을 시키고 결국 갔죠. 이때 제가 생각한 건 조급하다 투자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실력을 쌓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돈을 가지고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다 이제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택수를 늘려갔고요. 여기서 이제 자산 재배치 어떻게 보면 최적기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이거예요. 가족의 동의 플러스 잘 재배치한 금액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에 내가 만약에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또는 투자를 한 집이 있어요. 7억에 5억짜리라고 할게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투자용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걸 만약에 재배치를 한다, 이걸 만약 팔고 다시 좋은 집으로 갈아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집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최종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거 매도를 했을 때 2억보다 더 커지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갈 수 있을 때 갈아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실거주. 그러고 실거주를 했는데 여전히 7억에 대출이 4억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걸 만약에 지금 전세가 4억이면 내가 빼고 남는 돈이 있을까요? 대출이 4억이 있으면 전세로 예를 들어 4억이에요. 갚고 나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전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되냐면 내 보증금, 월세 보증금 플러스 투자금이 나와야 돼요. 이게 있을 때 자산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집을 매도를 하고 하는 건데, 매도를 하게 되면 돈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산 재배치를 하면서 이걸 매도를 하고 사는 건데, 이게 그때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죠. 가치가 있으면 팔면 안 되겠죠? 가치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특히나.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자산 재배치를 하더라도 일단 매매를 하고 갈 건지 전세를 하고 갈 건지를 정하는데, 전세를 이제 주고 갈 때는 대출 금액을 갚고도 충분히 투자금이 나올 때 이때 자산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때 매매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투자와 지방 투자의 특징이에요. 수도권 투자. 이 금액이 1억에서 조금 1억 전후로 있으신 분들이 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현재 신혼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 거주 중입니다. 사모님 소액 특강 그리고 열중만 수강하면서 올해 1호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이면 동작도 1억을 모으게 되는데 지방으로 앞마당을 넓혀야 할지 수도권으로 앞마당을 넓혀야 할지 고민입니다. 2주택자가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위해 기존 청약주택 매매를 고려해야 되는데 1억으로 투자한다면 투자한 집보다 청약으로 마련한 집이 더 미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수도권은 장기간 보유해야 수익률이 날 것 같은데 세금 혜택을 위해 사고 팔고 반복해야 할지, 그것이 직장인 투자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초보 투자자로서 걱정입니다. 누구나 똑같겠지만 남편과 열심히 마련한 소중한 종잣돈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며 남편에게 제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도시화 한번 해볼게요. 청약으로 당첨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투자금이 1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1억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수도권에 가냐? 지방에 가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사게 되면 그 다음에 집을 팔아서 또 갈아타고 해야 되는데 이 집보다는 이 집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팔기가 가까운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집 팔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이 집으로 갈아치기를 해야 되냐? 세금까지 내야 되냐? 이 질문이거든요. 자, 이럴 때 저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억으로 만약에 그 1년 뒤기 때문에 내년이면이잖아요. 내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수도권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방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직까지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도권이 있다고 한다면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수도권을 먼저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가 사실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가치가 물론 있거나 또는 가치가 있으면 가격이 올랐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한번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다주택자가 되면 이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팔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다시 또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로 만약 이걸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게 너무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꼭 가져가야 될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쌉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사고 이 다음 물건을 고민을 하는 거죠. 얘를 팔고 매수를 할지 또는 아예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 좋은 게 생겼을 때 얘를 갈아치기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플러스 한 차를 더 늘릴지. 근데 이거는 충분히 실력이 쌓였을 때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주택을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두 번째 사는 집보다 첫 번째 집이 더 좋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 집을 갈아 꼈을 때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면 갈아 끼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억 전으로 수도권 투자를 할지 지방 투자를 할지 고민하기 전에 특징을 알고 투자를 좀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투자를 했던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진짜 실제로 투자를 했던 거고 지금 시장에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검정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는 수도권 구축, 또 하나는 광역시 신축, 그리고 하나는 광역시 구축입니다. 수도권 구축은 어느 아파트일까요? 색깔로 봤을 때. 수도권 구축.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특징이 있거든요. 빨간색이에요. 광역시 구축은 어떤 걸까요? 광역시 구축. 참고로 광역시 구축은 대구예요, 대구. 대구 구축.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부산에 있는 신축은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돼요. 빨간색이 부천 구축.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보세요. 쭉 해서 가격 올라가죠. 떨어져요? 떨어진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그래도 이 정도 허리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른 것에서 허리 정도까지. 부산 신축을 볼게요. 파란색. 쭉 봤을 때 올랐어요? 내렸을 때 어디까지 떨어져요? 그냥 거의 시작점에서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대구 구축 볼게요. 대구 쭉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오를 때 많이 올라요. 그래서 하락률도 크죠? 그래서 오를 때 많이 오른 거 맞는데 내가 이걸 제때 못 팔면 어떻게 돼요? 내 하락분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대구 아파트를 샀을 때 제가 대구 아파트 진짜 싸게 샀거든요. 30평대 아파트를 3억 3,200에 샀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이때 1층이 3억 4,500이었어요. 근데 저 중층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상승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 거의 이게 6억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했니? 너 투자할 때 나도 따라 살 거랬다. 너 나한테도 좀 알려주고 투자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얘가 얼마까지 내려갔을까요? 저는 제가 샀던 가격을 절대 안 볼 줄 알았어요. 정말. 왜냐면 너무 싸게 샀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여기까지 내려가요. 진짜로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세. 우리 전세 중요하다. 전세 이거 맞출 때 전세 얼마에 맞췄을 것 같으세요? 2억 8천에 맞췄어요. 이때 전세 얼마가 됐을까요? 전세.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때 전세 재계약할 때 시점에 세입자분께서 저한테 전세 재계약하고 싶다고 3년 재계약하고 싶다고 그러면 얼마로 할지 대해서 보니까 전세 시세 4억 5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입자한테 한번 시세 보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는 못 올려주겠고 한 5천만 원 정도 올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5천만 원 올려서 3억 3천에 했어요. 그럼 저는 시세보다 1억 2천 정도 싸게 한 거거든요. 괜찮아요 했는데 얘가 전세가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제가 2억인가 2억 천에 계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투자할 때는 이렇게 공급이 많게 되면 매매가 전세가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 공급이 많은 부산이나 대구는 둘 다 공급이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싸져 있는 구간이지만 한번 빠질 때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걸 가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부산이랑 대구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공급 쏟아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부산의 구축 아파트는 이제 제가 샀을 때 2억 중반대로 매수를 했거든요. 걔가 이제 정고점이 5억 5천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4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도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고점대 하락률 24%인데 제가 샀을 때 금액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1억 5천 이상은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런데 부산 신축 아파트는 정고점이 4억 6천이에요. 현재 가격은 3억 1천입니다. 제가 샀던 가격보다 많이 올랐다가 4억 6천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억 6, 7천 정도 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떨어지니까 거의 제가 샀던 가격은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 대비 하락이 1억 5천인데 33%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구 구축 아파트는 정고점이 거의 6억 가까웠습니다. 5억 9천이거든요. 현재 가격이 3억 3,500이에요. 제가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랬죠? 3억 3,200. 그러니까 제가 샀던 가격인 거예요. 이때도 진짜 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더 싼 거죠. 왜냐면 지금 다 물가 자체가 다 올랐으니까. 근데 정고점 대비 하락률이 몇 프로예요? 43%예요. 근데 이 아파트 정고점 대비 거의 50%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럼 제가 이 아파트 팔까요? 팔지 않을까요? 돈 많이 묶여 있어요. 팔까요? 팔지 않을까요? 안 팔죠. 왜냐면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니까. 오히려 전세값이 조금 오르고 나면 둘 다 사기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전세값이에요. 이것도 잘 보세요. 전세 가격이 대구 구축이 이렇게 올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4억 5천까지 올랐다고. 떨어질 때 보세요. 2억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공급이 많게 되면. 그리고 부산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전세 가격이 기존 가격만 떨어져요. 근데 부천의 구축은 어때요? 요렇게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투자할 때 그리고 수도권을 투자할 때 조금 달라요. 수도권을 투자하게 되면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그래도 조금씩 오르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항상 높게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유도 좀 자유롭고 매도도 지방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어요. 수익률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정한 시기에 팔지 못하면 조금 힘든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하고 더 좋은 자산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도를. 근데 여러분 매도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시점에 대구를 가지고 있다? 이 시점 5억이 넘어갔어요. 팔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형은 다 고개가 이래요. 못 팔지. 더 오를 것 같은데. 못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컨트롤 해야 돼요. 그럼 지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팔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야, 이 정도 아파트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팔아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게 되면 잘 팔고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겁니다. 그래서 지방 투자할 때는 매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수도권은 좀 보유라든지 매도라든지 두 개 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권과 지방. 1억 미만의 소액 종잣돈으로 지방 가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나요? 대구와 부산 중에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 두 개가 딱 좋은데 다만 이 말이 좀 걸렸어요. 1억 미만의 소액 종잣돈으로. 그러니까 1억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9,800만 원일 수도 있고 9,9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5천만 원도 있고 3천만 원도 있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1억 언저리에 있는 돈이라면 꼭 수도권과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어디가 좀 더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보유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도권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많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으로 가셔야죠. 특히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은 극소수예요. 정말. 좋은 물건 찾기 극소수거든요. 근데 지방 가면 계속 보일 거예요. 계속. 눈 돌리면 계속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 시점을 잘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1억 전후의 투자금이 있다면 저는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방은 전체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광역시를 보는 것이 좋으며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붙인 것도 싼 걸 싼 가게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그래도 적당하게 사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왜냐면 그 좋은 게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까지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억 초반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을지 한번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도권에 있는 30평대예요. 수도권 30평대.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예요. 둘 다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갔다가 여기 8억까지 올랐고 여기 7억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얘는 6억대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2억 정도 떨어진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7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그래도 5억대에서까지 올라갈까 말까 한 금액이고 4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30평대 가격을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이 5억 7천이에요.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위치에 있거든요. 이 정도. 그리고 네. 그리고 전세가 4억 5천이에요. 이 정도 아파트면 정고점 자체가 8억 2천이거든요. 정고점이. 그럼 기대 수익은 5억 7천에 매수했을 때 2억 5천 정도는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왜냐면 이 아파트가 종고점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1억 초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역 30평대. 여기 아파트 4억 5천이에요. 전세 가격은 3억 6천입니다. 이 아파트 9천만 정도 투자금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고점이 7억 천이에요. 기대 수익은 2억 6천입니다. 이런 아파트도 매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오히려 투자금은 얘가 더 쌓일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매매 같은 경우도 전세는 부족하고 매매가 없는 쪽 오히려 이쪽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좀 조정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조건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계속 비교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는지 내가 진짜 매도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보유를 해야 될 사람인지 이걸 좀 판단한 다음에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종잣돈에 맞는 내 종잣돈에 맞는 가장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방 임장에 부담이 없고 매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지방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광역시 보세요. 광역시에서 가격 오르는 게 4억 찍고 나서 4억 3, 4천 찍고 나서 그다음 바로 5억이에요. 오를 때 광역시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사람들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 빠르죠. 그러더니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좀 잘 기대해 볼 수 있는 곳도 저는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 굉장히 어렵거나 매도와 보유를 둘 다 고민 중이라면 수도권 투자가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종잣돈이 1억 근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5천만 원 아래쪽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지방 갈 것 같습니다. 지방 가서 오히려 좋은 걸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좋은 거. 특히 광역시에서 그런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 투자 로드맵입니다. 소액으로 추천 방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저도 소액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액으로 하면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리고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마음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달성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일단 소액 투자를 할 때 현실적인 목표를 저는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2주택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주택이라면 플러스 1주택을 더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 무주택자라면 2주택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행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결국 앞마당을 쌓아가면서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실력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소액 투자를 한다, 종잣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1년에 모일 수 있는 돈이 적다라고 한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이거거든요. 내가 만약 종잣돈이 10억 있어요. 이 사람이 임장을 다녀야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 있을까요? 아까 봤잖아요. 평균 투자금을 봤을 때 10억 넘어가면 1급제만 보면 돼요. 만약에 진짜 1급제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이다. 몇 군데를 봐야 돼요? 수도권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할 수 있는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좋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실력 쌓잖아요.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좀 불려가지고 오게 되면 이 가치성장 투자 넘어가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을 키우는 시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 2주택자까지 1, 2년에 한 채씩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매수해요. 정말로.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500을 모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종잣돈이 6천이고요. 1년에 2,500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라면 이때 어떤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6천원 한 채를 투자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2,500을 모으잖아요? 그럼 1년이 걸리겠죠. 그럼 1년이 걸릴 텐데 1년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도 저는 이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3천 정도 모이면 이때부터 내가 3천만 원 플러스 모이는 돈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모아서 부채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걸 살 때 6천원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이때 3천이라도 3천원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이 이유가 뭘까요? 가장 좋은 걸 사야 되는 이유. 지방은 조금 전에 봤을 때 오를 때 어떻게 올라요? 팍 올라요.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팍 내리죠. 팍 오르고 팍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시점은 지금은 요 정도에 내려가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싼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가 전체로 다 쌓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파트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런 아파트 중에서 내 투자는 가장 좋은 거 샀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언저리 샀어요. 그럼 오를 때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좀 덜 좋은 거 샀으면 요 정도. 그 다음 좋은 거 샀으면 요 정도. 하지만 이때 내가 돈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더 들이더라도 좋은 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벌어졌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결국 좀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는 게 중요해요. 이게 불과 2023년 서울시장이었죠. 그때 한창 이야기했던 게 좋은 걸 사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도 좋은 게 다 눌려서 좋지 않은 걸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지방이 이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걸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 싸게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자산이 추후에 가격 상승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승한 아파트를 매도해서 더 좋은 아파트로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 투자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시점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년 정도 전에 울산에 투자를 했던 사람은 돈을 벌었을까요? 벌지 못했을까요? 벌었어요.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정도 벌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매도를 하고 부산으로 넘어오는 게 잘된 선택일까요? 잘하지 못하는 선택일까요? 전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는 모은 돈까지 가지고 수도권으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돈을 벌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대구에 두 채를 뿌려도 되죠. 또는 수도권에 한 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산을 좀 뿌릴 수가 있는 돈을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다고요. 근데 부산에서도 좋은 걸 사거나 울산에서 좋은 걸 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클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